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준배씨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태풍 쏠리기 밤사이 호남을 통과해 지나갔습니다. 강한 바람과 폭우에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교육부의 대학 역량평가 결과 광주 전남에서는 12개 대학이 부실대학으로 분류됐고 최악의 평가를 받은 3개 대학은 퇴출 위기에 놓였습니다. 현대자동차 투자유치 협약을 이달 안에 체결하겠다는 광주시의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관련 예산을 절반 넘게 삭감했습니다. 일부 위원은 공론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밤사이 태풍 홀릭이 광주와 전남을 관통해 지나갔습니다. 강한 비바람에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네, 먼저 기상센터를 연결해 이 시각 태풍 상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다솔 기상캐스터, 지금 태풍은 어디쯤 지나가고 있습니까? 네, 밤사이 태풍 쏠릭은 우리 지역을 지나쳤습니다. 어젯밤 11시쯤 목포에 상륙했고요. 육지에 상륙하면서 강도는 약, 크기는 소형급 태풍으로 세력은 약화된 상태입니다. 현재는 충청권을 지나고 있고요. 오늘 낮쯤 강릉 동쪽 바다로 빠져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태풍이 우리 지역을 지나면서 많은 비를 뿌렸습니다. 신안 가거도 부근에는 318mm, 진도 수유에는 308mm의 많은 양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우리 지역 태풍의 중심에서는 벗어났지만 오늘 오전까지 태풍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광주와 전남에 5mm 안팎의 비가 더 쏟아지겠고요. 바람도 오전까지는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이 지나고 난 뒤 오후부터는 가끔 구름만 많겠고요. 낮 기온 또다시 오르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한낮 기온 30도를 보이겠고요. 담양과 화수는 29도로 평년보다 더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목포는 29도, 무안은 28도를 보이겠고요. 전남 동부권도 29도 안팎의 낮 기온을 보이면서 더운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태풍 쏠릭이 광주와 전남 지역을 관통하고 지나갔습니다. 우려했던 것만큼 강풍으로 인한 큰 피해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곳곳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해남 공룡박물관에 공룡조형물 얼굴이 사라졌습니다. 태풍이 몰고 온 강풍에 20m가 넘는 공룡조형물이 부서진 겁니다. 결박을 단단히 했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바람이 워낙 세게 불다 보니까 목이 길어서 목이 부러졌습니다. 태풍 쏠릭이 몰고 온 바람으로 광주 전남에는 강풍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가로수와 가로등이 쓰러지고 간판이 날아갔고 광주 학동 500세대를 비롯해 해남 등 6천여 세대에서 정정 피해가 생겨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빗길 교통사고도 이어졌는데 담양에서는 마주 달리던 화물차 2대가 정면 충돌해 운전자 2명이 숨졌습니다. 목포와 여수 완도에서는 55개 항로, 92척의 여객선이 통제됐고 거금대교와 소록대교 등 해상교량의 출입도 막혔습니다. 광주와 여수 무안공항에서는 어제 하루 63편의 비행기가 모두 결항했는데 일단 광주공항에서는 오늘 아침 첫 비행기가 결항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과수 낙과 피해를 비롯해 밤새 일어난 정확한 태풍 피해 집계에 나설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태풍이 지나간 해상에서는 양식장 피해가 가장 우려됩니다. 국내 전복 양식장 80%가 몰려있는 전남 서남해안의 어민들은 6년 전 태풍 때 수천억 원의 피해를 봤던 악몽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김영웅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5m가 넘는 높은 파도가 몰아치고 있는 완도 전복 해상 가두리 양식장입니다. 태풍 쏠릭이 몰고 온 비바람으로 양식시설들이 금방이라도 뒤집힐 것처럼 심하게 출렁입니다. 거세게 몰아치는 비바람 때문에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고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을 정도로 태풍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양식장을 점검하러 나온 어민들은 접근할 엄두도 되지 못한 채 망연자실. 2012년 태풍 볼라벤에 의해 수백 헥타르의 양식장이 초토화됐던 악몽이 떠오릅니다. 6년 전에 그런 태풍이 지나간다, 다 육지로 올린다면은 어민들 이제 뭐 살 길이 없어요. 완도 보길도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해안가에서 200m 이상 떨어져 있던 전복 해상 가두리 양식 시설들이 해안가로 떠밀려오고 있습니다. 일부 양식 시설들은 심하게 부서져 육지까지 밀려 올라왔습니다. 양식 시설물들이 많이 파손돼서
유실되고 가로도 밀려오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파도도 심해지고 그래서 앞으로 좀 더 피해가 더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느림보 태풍 쏠릭이 유례 없이 오랫동안 서해남부 해상에 머무르면서 우리나라 최대 전복 해상가두리 양식시설에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대학의 살생부라고 불리던 교육부의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광주 전남에서는 12개 대학이 이른바 부실대학으로 분류됐고 최악의 평가를 받은 3개 대학은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도 제한됩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가장 낮은 단계인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는 한려대와 고구려대, 광양보건대 등 광주와 전남에서 3개 대학이 포함됐습니다. 이 대학들은 앞으로 3년 동안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년 신입생과 편입생들부터 국가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지원도 중단됩니다. 또 정원의 30% 이상을 감축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폐교에 가까운 위기를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대와 순천대, 남부대와 성원대 등 9개 대학은 역량 강화대학으로 분류됐습니다. 정부의 재정 지원이 중단되지는 않지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4년제 대학은 정원의 10%, 전문대는 7%를 감축해야 합니다.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정원 감축에 따른 등록금 수익 감소로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신입생 모집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책임 문제를 둘러싸고 대학 내부의 갈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당장 조선대에서는 모든 보직자들이 일괄 사퇴서를 제출했고 강동원 총장도 사과문을 통해 적절한 시점에 자신의 거취를 대학 자치협의회에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전남대와 호남대, 광주대와 동신대 등 광주와 전남 16개 대학은 자율 개선 대학으로 평가돼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며 자율적으로 혁신을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현대자동차 투자유치 협약을 이달 안에 체결한다는 광주시의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어제 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광주형 일자리를 기반으로 하는 현대자동차 완성차 공장 투자 협약을 8월 중으로 이루려 했지만 노사민정 간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아 지연되고 있다며 노동계와의 소통 부족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또 노사민정 대타협이라는 원칙에 따라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동계를 포함시켜 협상단을 다시 꾸리는 방안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도시철도 2호선의 공론화 관련 예산을 68%나 삭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가 제출한 시민참여형 조사용역비 3억 8천만 원 가운데 1억 2천만 원만이 수용되고 나머지 2억 6천만 원은 삭감됐습니다. 상위 위원들은 공론화 방식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용역 예산이 3억 원을 넘은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고 일부 위원은 공론화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해양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친환경 어구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친환경 어구가 일반 어구보다 수명이 짧고 가격이 비싸 어민들이 외면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어민들이 친환경 어구 사용을 꺼리는 또 다른 원인은 비싼 가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남도는 일반 어구와 친환경 어구의 차액을 전액 보조해주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사업을 위해 국고도 확보했지만 친환경 어구를 쓰겠다고 신청한 어민들이 없어 예산을 단 한 푼도 쓰지 못하고 고스란히 반납하고 말았습니다. 작년에 2천 몇 년입니까? 저희가 그때 한 1억 2천 정도 받아왔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하는 상황이 벌어져 버렸어요. 수요가 없으니까 이게 중단된 거예요. 아니 파도 와도 한다는 사람이 있어야지. 어획 성능에 대한 불신도 불신이지만 친환경 어구의 수명이 짧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생분해성이라는 특성상 친환경 어구는 수분을 섭취하면 분해가 진행되기 때문에 평균 한 어기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민들의 입장에서 일반 어구는 한 번 사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데 비해 친환경 어구는 어기마다 재구매해야 해 전남도가 차액을 지원한다 해도 비용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처럼 어민들의 수요가 없다 보니 국립수산과학원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아 친환경 어구 생산을 주도했던 한 업체는 지난해 7월 생산을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라도 친환경 어구 사업이 성과를 거두려면 어구의 품질 개발, 어민을 상대로 한 홍보,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와 지자체, 국립수산과학원 등 관계기관이 어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개최조차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탓에 당장 어구에 대한 인식부터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가 지날수록 심각해지는 바다 환경 오염 문제. 친환경 어구 사용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태풍 상황 긴급 점검 회의에서 양식 수산생물 피해 지원 단가 현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김 지사는 피해 복구 지원 기준이 성어와 치어로만 구분돼 8개월짜리 500g에 미달하면 치어로 분류돼 종잣값만 받고 있다며 중간 크기 물고기도 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 자연재난 조사 복구 내용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점검회의는 전국 시장지사와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화상회의로 진행됐습니다. 광주 지역 건설 현장 3곳 가운데 한 곳이 사고 위험을 방치했다 적발됐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건설 현장 13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을 적발해 사업주와 현장 소장 등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청이 장마철 대형 사고 위험이 큰 건설 현장 39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3곳 중 한 곳이 위험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근로자 안전교육 소홀 등 비교적 가벼운 위반 사항까지 포함할 경우 대부분의 현장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서 빵을 만드는 공연 가보셨습니까? 바위섬 가수 김원중의 달거리 공연인데요. 다음 주 월요일 김원중의 달거리 공연이 100회를 맞는다고 합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가 가수 김원중 씨에게 소감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북한 어린이들에게 빵을 건네는 공연, 달거리 공연을 오랫동안 해오셨는데요. 예. 처음에 어떻게 하게 되신 거예요? 아마 2002년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악의 축,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하고 그것 때문에 한반도 상황이 오늘 내일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전쟁이 내일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북한하고 좀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하고 관계를 갖는 그런 일을 한번 해보자. 근데 저는 노래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공연을 한번 해보자 하고 시작한 것이 지금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습니다. 마침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 이 주에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좀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어쨌든 지금이라도 이렇게 해소되는 과정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우리 민족 자체가 어떤 이성을 찾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은 주로 실내 공연장에서 달거리 공연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이번에는 5.18 민주광장에서 100회 달거리 공연이 열립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우리가 직접 운전을 하고 국경을 한번 넘어보자. 휴전선도 통과하고 압록강, 두만강을 넘어서 유럽까지 한번 가보자. 이런 얘기들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차량 위해서 이번에 공연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달거리 공연 100회째 공연을 거기서 하면서 열매로 생긴 코리아 유라시아 로드런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출범을 하는 그런 공연 두 가지를 같이 합쳐서 해보려고 하니까 이제 야외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이왕이면 우리 5.18 민주광장에서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이른바 감동 후불제로 빵을 만드는 공연을 해오셨는데요. 지금까지 얼마 정도가 모금이 됐고 또 어떻게 좀 사용이 됐습니까? 정확한 수치는 뭐 잘 모르겠는데 1억 1,000여만 원이 좀 넘은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돈이 거기에 좀 보태져서 2005년도에 대동강변에 빵 공장을 지었고 그동안에 쭉
이제 하루에 10,000개씩 빵을 생산하는 밀가루하고 설탕이 북녘에 쭉 보내지다가 천안함 사건 이후에는 이제 그 MB 정부에서 교류를 전부 중단하는 바람에 북녘으로 가지 못하고 지금 현재 빵 공장 운동본부에 이렇게 정립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물꼬가 트이면 아마 공장이 지금 녹이 많이 슬었다 그래요. 그래서 공장으로 다시 보수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해오셨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달거리 공연 계속 해 나가실 예정입니까? 그 달거리 공연은 또 계속 할 겁니다. 그동안에 우리 지역의 아티스트들, 뮤지션들이 참여했던 공연이고 기왕에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남과 북의 그런 소통의 문제도 좋고 또 사회적인 여러 문제에서도 이렇게 뮤지션들이나 아티스트들이 모여서 발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서 계속 공연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달거리 공연 참 인상적으로 본 기억이 있는데요. 네. 앞으로도 달거리 공연 응원 많이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광주 시립미술관장 공모에 17명이 지원서를 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사흘 동안 공모 신청을 접수한 결과 전직 미술관장과 대학 교수, 전시감독 등 전국에서 17명이 응모했고 이 가운데 11명이 광주 출신이었습니다. 이용석 광주시장이 최고의 미술관 전문 경영인을 관장으로 임명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번 인사 결과는 민선책이 산하기관장 인사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어제는 절기상으로 가을이 오는 길목 처서였습니다. 태풍이 지나가면 하늘도 더 높아지고 가을이 성큼 다가올 텐데요. 오늘은 싸목싸목 걷기 좋은 담양 오방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수정 여행작가와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방길이 어떤 뜻이고 또 어떤 곳을 말하는 건지 말씀을 해주시죠. 네, 담양의 오방길. 방향과 색을 나타내는 오방의 뜻을 담아서 만들었고요. 관방재림에 속한 수목길이 있는데요. 이 수목길은 황색 로드길을 포함해서 흑색 로드 산성길, 또 백색 로드 자연 생태 습지길, 그리고 또 느림의 미학을 담은 싸목싸목 청색 로드길, 그리고 송강정, 시경정, 또 명호컨 올림, 소세원 등 자연과 문학을 담은 홍색 로드길, 이곳은 루정길로 해서 담양 내 구석구석을 생태문화 탐방하는 탐방 생태농 길이죠. 네, 그렇군요. 뭐 담양하면 중록원처럼 떠오르는 명소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도 포함이 돼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 황색 로드길인데요. 이 황색 로드길은 담양의 중앙에 해당하는 중록원, 관방재림, 또 메타색화열길이 바로 이어져 있죠. 대나무숲 보면 또 중록원에서는 일상에서 지친 심신을 이곳에서 청량감을 불어넣어줘 쉴 수가 있고 힐링하는 시간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이곳에서 단빛 예술창고가 있는데요. 관방재림을 지나서 이곳엔 전통 마을 숲을 또 볼 수 있고요. 이곳에는 또 우리 조상의 옛 모습, 그리고 또 그 지혜를 또 엿볼 수가 있고요. 이곳엔 또 단빛 예술창고가 있는데요. 옛 창고를 리모델링해서 네. 이곳에 그 다양한 작품들을 또 이곳에서 만날 수 있고요. 무엇보다 이거 시간을 잘 맞춰 가신다면 주말과 휴일 우리나라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대나무 파이프 오르간이 있어요. 네, 유명하더군요. 네, 네. 그 연주를 또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메타색 화열길은 또 어느 계절에 가더라도 아주 싱그러움을 또 자랑하죠. 맞아요. 네. 이제 태풍이 지나가면 뭔가 씻겨 나간 듯한 이런 청량감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럴 때 맞아요. 이제 선선한 가을에 걷기 좋은 길 추천을 해주시죠. 네, 바로 산성길인데요. 이곳은 또 흑색 로드의 담양의 북쪽에 또 해당이 합니다. 네. 담양호와 더불어서 이곳 금성산성이 연계하고 있는데요. 봄에는 벚꽃이, 그리고 또 가을엔 단풍이 아주 멋을 자랑을 하고 있어서 아주 걷기 좋은 길인데요. 일상에서 벗어나 또 우리 주변의 경치를 즐기면서 자연과 하나 되는 시간으로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구비구비 잘 조성된 이곳 숲길을
길을 걸으면서 또 사색을 잠기기엔 아주 재미를 즐기기엔 아주 쏠쏠한 곳이기도 네. 하고요. 또 넓은 담양호를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곳은 그 황 트인 담양호를 내려다 보이는 곳이 이렇게 마음까지 시원해짐을 좀 느낄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이거 산성 둘레길은 또 조상의 지혜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어 아이들에게는 또 교육의 장소이기도 네. 하고요. 이렇게 또 산성길까지 돌아봤으니까 좀 힐링하는 시간, 또 피로도 풀어야 되겠죠. 네, 산성을 내려와서 담양 온천에서의 피로도 풀고 힐링하는 시간으로 아주 최고의 코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막 자료 화면으로 멋진 담양호 모습까지 봤는데 네. 이 동식물을 관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담양의 생태계를 관찰할 수 있는 백색 로드 습지길인데요. 하천 습지에서 서식하는 각종 동식물들을 이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곳은 무엇보다 뚝방길을 걷는 재미가 아주 쏠쏠한데요. 중간 지점에 위치한 황금 마을이 있는데요. 이곳에선 또 무공의 쌈채소를 또 재배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이거 농촌 체험과 한옥 민박 체험도 네. 이곳에서 가능하고요. 이 비포장 도로의 그 습지길을 또 하천 습지길, 영산강 뚝방길을 이렇게 쭉 걷는 재미가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곳 습지에서 자생하고 있는 대규모의 대나무 숲도 이곳에서 만날 수 있고요. 무엇보다 우리 계절마다 또 자연이 만들어낸 다양한 멋들을 또 이곳에서 함께 즐기면서 걸을 수가 있죠. 그렇군요. 이렇게 걷다 보면 이제 배가 출출해질 텐데요. 네. 먹을 만한 곳, 맛집 추천을 해주시죠. 네, 수목길에서는 우리 국수거리를 또 만날 수가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또 산성길에선 담양호를 주변으로 또 민물 매운탕이 또 아주 유명합니다. 여기에 또 싸먹싸먹길에서는 우리 창평길이니까 국밥을 또 먹어야 되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루정길에서 만나는 떡갈비와 한정식, 정말 담양의 또 별미로도 아주 유명하죠. 그리고 또 영산강을 따라가는 습지길에서 만날 수 있는 곳, 우리가 가을에 입맛을 찾아주는 맛, 어떤 맛인지 혹시 아세요? 네, 저는 뭐 글쎄요. 1년 내내 입맛이 좋아서. 저도요. 그런가요? 네, 가을의 입맛을 찾아준다는 추어탕. 아, 이 추어탕. 추어탕 전문점이 또 이곳에 가까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먹거리와 또 볼거리가 아주 풍성한 담양의 오방길인데요. 주말 가족과 함께 그리고 또 연인, 친구와 함께 손잡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면서 걸어보는 거 좋을 것 같죠? 네. 무등산에 무돌길이 있다면 담양에 이 오방길이 있다는 거 오늘 또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네. 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지검은 26개월 된 어린 원생들을 묶어놓은 혐의로 모 어린이집 원장 42살 신모 씨와 교사 38살 배모 씨를 아동학대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청소를 하는 시간 동안 돌보기 힘들다는 이유로 아이 2명을 안전의자에 앉히고 벨트를 채우는 등 12차례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맞벌이집 자녀들인 이들 어린이들은 짧게는 15분에서 길게는 50분에 걸쳐 묶여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지검은 지난 3월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 등을 반대하며 광주 영광통 사거리 CCTV 관제탑에 올라가 농성을 벌인 혐의로 입건된 금호타이어 광주 지회장과 곡성 지회장 등 2명이 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통상적으로 볼 때 벌금형이 나올 수 있는 사안이지만 검찰 시민위원회 사건을 회부한 결과 대다수가 기소유예 의견을 제시했고 지역사회에서도 해외 매각 반대에 같은 목소리를 낸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혜양조가 이 상하이를 교두보로 중국 시장 개척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보혜양조는 입세주와 복받은 브라더를 중국 상하이 화동과 화남 지역 월마트 104곳에 입점한 데 이어 하마선생 전국 40개 매장과 편의점 로손, 시스타운 매장 등에서 다양한 보혜 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